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민주당 대선 경선이 대미를 장식하게 될 서울 경기 지역 경선 투표 시작됐습니다. 62만 표에 달하는 경기 서울 3차 국민선거인단의 표심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막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 캠프의 서른 공동 선대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서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내일 예정돼 있던 방송 3사 주간 최종 경선 토론회 일정은 취소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예, 토론회 취소 이유는 뭔가요? 근데 방송사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예. 이 토론회 못 한다는 거는 사실 그 핑계일 거라고 봅니다. 핑계다. 이 앞으로 이제 경기 경선도 남아 있고 서울 경선도 남아 있고 그리고 3차 선거인단 이게 다 합치면 62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예. 이분들에 대해서 후보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이게 제공돼야 되는데 근데 62만 명이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후보들 토론도 안 보고 한다? 이건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KBS, MBC, SBS 방송 3사 합동 토론을 계획했던 건데 예. 이게 이제 그 대장동 게이트가 전면에 딱 들어서니까 이게 되면은 결국은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으로 되어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게 안 하는 쪽으로 정리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하더라도 당 지도부가 할 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이재명 후보를 보호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는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뭔가 더 보여줘야 될 게 있고 더 밝혀내야 될 게 있다? 보여줄 것뿐만 아니고 최소한 62만 명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으니까 선택해 주십시오. 이걸 할 수 있는 장은 마련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나서서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후보들이 TV 토론을 보고서 결정할 수 있게끔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겠다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62만 표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 쪽은 아마 17만 표 정도 더 얻으면 되는 걸로 지금 그 보도는 나오고 있던데요. 그렇게 그쵸? 계산이 되죠. 예. 그렇게 되면 대선 직행에 사실상 구분응선을 넘었다는 관측들이거든요. 언론의 보도는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대장동 게이트가 이게 엄청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그 유권자들이 우리 그 62만 명이 정확히 파악을 하게 되면은 결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나올 수도 있죠.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장동 게이트 핵심은 누가 이걸 기획하고 누가 주도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주도하고 누가 기획했느냐. 그래서 이제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었던 사람이 지금 배임 혐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런데 이게 원래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이 대장동을 설계했다고 그랬습니다. 설계한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책임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있다 했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느냐. 배임의 혐의가 있는 거는 눈에 보이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뭐로 얘기하는지도 TV 토론에 나와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배임의 혐의가 있는 거는 눈에 보이는 사실이다? 그렇죠. 여론조사 해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일테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나온다고요. 일테면은 이 경향신문이 5일 조사한 결과로 보면은 대장동 의혹에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이 50.6%로 나오고 국민의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이 31%였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경향신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 더 크다고 지금 여론 결과로 나오는데 보수지가 한 것도 우리 진보지가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이죠, 이거는. 책임은 있고 본인도 책임이 있다라고 했다라고 지금 서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과 배임 혐의가 사실이다라는 그 워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요. 있는지 없는지는 여보세요. 배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를 통해서 나오겠죠. 나오는데
국민들이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배임의 의미도 있다라고 나는 봅니다. 그 책임이 크다라는 부분은 배임의 혐의도 있다. 예. 그렇게 봐야죠. 책임이 크다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빨리 이걸 수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수사를 빨리 해서 어디까지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물론 실행을 했던 사람은 나와 있습니다. 예. 소속돼 있고 행령혐의도 있고 배임 혐의도 있는데 그 위선에 있을 거라는 건 분명한 거면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설계한 사람 본인도 스스로 얘기했듯이 이재명 후보가 설계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설계로 끝난 것이냐? 그 설계 결과 수천억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게 못 돌아가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 그거 책임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 배임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후보 캠프 쪽에서는 어제 논평에서 야당과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이재명 게이트라고 명명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유동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이재명의 신복이다. 이렇게 사실상 규정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전에 토론회에 비해서는 강공 모드인 것 같아요. 마지막 강공 모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강공 모드든 뭐 사실을 적시한 거든 그거 상관할 거 없이 예. 지금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인용했듯이 경향신문이 여론조사 해본 결과는 이재명의 책임이 크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 게이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상식적으로 볼 때. 예. 그런 입장이고 그럼 이재명 후보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배임 혐의가 있냐 없냐 이거는 지금 검찰에서 빨리 수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 아니냐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걱정을 하시는 거는 아마도 그러면 만약에 검찰 수사 결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배임인 걸로 확정이 되면 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되고 나서도 어떤 후보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실격이 되는 상황, 자격이 상실되는 상황 그런 게 오면 민주당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 제기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당연하죠. 예. 지금 이 사안으로서는 배임 혐의가 확정이 되면은 뭐 확정이라는 표현은 이상합니다. 배임 혐의가 나오게 되면은 예. 검찰로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보라 하지만은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여당의 후보가 법적 조치를 받았다. 예. 그런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다. 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당 지휘부에서는 그렇다면 그런 위험이 충분히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62만 명이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장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건 TV 토론밖에 더 있겠습니까?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이건 대단한 지휘부의 이게 착각이고 이 책임 유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근데 지금 서른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찰 수사로 사실이 드러나야 되면 TV 토론에서는 주장만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유동규가 배임이어서 이재명이 바로 배임이 법적으로 되는 거는 서로 간에 공방이 치열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유동규가 배임 혐의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예. 상식적으로 볼 때 유동규가 지금 배임으로 구속돼 있는데 예. 그 위에 있는 시장이 설계했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이걸 예.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상할 수 있다면은 그게 대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장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만일의 사안이 그렇게까지 된다면은 복잡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되고 민주당에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재집권하는 게 모든 당원들의 희망입니다. 예. 재집권하는데 결정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후보 구속돼 있는 상황인데 그럼 예.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우리 가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지금 조건에서는. 그걸 대비해서 당 지도부가 판단을 하고 장치를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지금 이렇게 가면 이재명 후보로 딱 정해놓고 그냥 몰고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잘못된 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당 지도부는 왜 있는데.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당 지도부는 그러면 왜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보세요? 단지 이제 아까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이 경선을 연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안 먹혀 들어갔거든요.
안 먹게 들어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예.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지금 현 지도부, 당 지도부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편에 서서 문제를 보고 있다. 이렇게까지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다,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가 제기했던 거는 전부 다 안 받아들여지고 이게 이낙연 캠프에서 또는 다른 캠프에서 주장한 건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예 구체적으로 지금 일일이 다 예를 들자면은 방송 끝날 때까지 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관련해서 캠프 쪽에 제보가 들어왔었습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고 들어왔었습니다. 혹시 뭐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검찰에 제출된 거 있잖아요. 네. 이낙연 후보 캠프가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수사권이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예. 이걸 그냥 알고만 있지 그걸 예. 내놓고 이게 있으니까 하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힘드는 구조이죠. 아니 지금 들어보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들어봤다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랄지 오늘 또 어딘가요? YTN에서 단독으로 나온 게 있어요. 네. 남욱 정영학 뇌물업자 합의서 입수인데 합의서 근거로 150억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저는 시점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했다는 시점이 201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는 정말 잘 모르겠는데요. 예.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예, 구체적으로 그러면 뭔가 이게 민주당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제보 중에서 일부는 정말 이거는 위험해서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안 남았잖아요. 이낙연 그렇습니다. 캠프 입장에서도. 예. 그러면 이거는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토론회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은 말씀을 하세요. 결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씀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수사하면 다 나옵니다. 수사하면 다 나오고 지금 예.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수많은 언론들이 이 상황을 놓고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예. 수사도 제대로 안 하면 다 드러나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예, 지금 수사하고 있는 주체들은 빨리 이 상황을 종결짓도록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 이런 각오를 안 하면은 다 책임을 덮어쓸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 예. 다 드러나요. 드러날 수밖에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자복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와 비슷한 지금 사실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좀 수사 선상에 놓여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여야 1위 후보들이 갖고 있는 구조가 비슷해요. 예. 다 범죄자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참 불행하기 짝이 없는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의 의혹에 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는? 우리 쪽에서야 저거는 무조건 하고 정리가 돼야 되는 구조다. 후보 사퇴해야 되는 구조다. 상식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법적으로 쫓아 들어가면은 그 책임은 절대 면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도인데. 뭐가요? 특히 고발 사주 의혹이 그런가요? 그렇죠. 고발 사주 의혹뿐만 아니고 장모 의혹, 처 의혹, 의혹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최근에 이 무속까지 들어오면은 이 후보로서 기본적인 자격이 있나, 자질이 있나 이런 의심을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저런 쪽을 보면 여야 양쪽의 1위 후보들이 참으로 국민들을 볼 때 불안하기 짝이 없는 후보들이죠. 그래서 여야 진영 싸움으로 가기 때문에 각각 진영에 속해 있는 지지자들이 강성 지지자들이 뭉쳐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좀 상황을 놓고 객관적으로 문제를 보면서 냉정하게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 뭘까? 어떤 후보가 좋을까?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진영에 몰려가지고 우리 진영이 이겨야 되니까 우리 진영에 흠이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자. 저쪽 흠만 보자.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방금 발언은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는데 네. 왜냐하면 강성 지지자들이 모여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면 민주당 당원들 입장 그리고 이제 서른 의원님도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강성 지지자들이 50%가 넘는다는 거는 조금
그 이낙연 그러면 이낙연 후보는 왜 그 민주당 당원들 예. 핵을 유지하고 그 핵주의로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예. 동조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야죠. 그럼 이낙연 후보는 왜 그거를 그쪽 지지자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을 구심력을 왜 이쪽으로 못 끌어들였는가 여기에 관한 어떤 자체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있는데 예.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대처를 못하는 우리 책임이 크죠. 우리 진영에 잘못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진영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그것으로도 우리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예. 문제를 풀어보려는 노력은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 아까 계속 당 지도부를 원망하셨고요.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경선이 끝난 다음에도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셨는데 경선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TV에서 서로 손을 잡고 상대방 후보를 번쩍 들어주는 그런 이른바 원팀 이게 진정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원팀으로 가는 거야 당연하죠. 우리가 민주당의 당력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 당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작업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원팀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이건 정말 솔직히 말해 담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나 이낙연 후보는 그다음에 우리 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하나같이 원팀으로 하자고 외치겠지만은 그게 쉬운 일이냐 이게요. 지지자들의 마음이 많이 떠나가 있는데 다 원팀으로 갈 수 있느냐를 담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지자들한테 보내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메시지 아니에요. 아니고 있는 실체를 상황을 현재 현실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현실인데 그 현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건 억지죠. 우리 지지자들 중에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자 상당수가 도저히 이재명은 못 찍겠다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있어요. 3분의 1은 있는 걸로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30% 이상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걸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만약에 경선에서 패배를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경선이 되려면 그런 지지자들까지 다독여서 캠프 인사들이 직감을 내려놓고 뭔가 공간을 마련해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그런 지지자들을 민주당에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지지자들이 물론 있으니 노력은 하죠. 하는데 이미 뭐, 우리 지지자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의 2가 우리가 설득한다 하더라도 3분의 1이 설득한다 하더라도 돌아올 수 없다는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돌아올 수 객관적인 현상이 우리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마음이 굳어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들 안 돌아올 것이라는 게 우리 판단입니다. 판단이다. 근데 이제 말씀은 그래도 정치인들이 그래도 경선이 끝나면 물론 우리가 노력은 하죠. 지도부는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지금 있는 객관적 현실을 엄중히 보자는 겁니다. 이래서 본선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중도에 있는 사람을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는 여야 결정하지 않고 중도에 있는 사람 데려오는 거는 고사하고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뺏기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구도에서 본선에 가서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지금 이낙연 진영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고민입니다. 그렇군요. 만일에 우리가 지고 이낙연 후보가 지고 이재명 후보가 됐다 이랬을 때 우리 지지자는 물론이고 중도에 있는 사람들 끌고 와서 해야 제대로 이길 수 있는데 중도는커녕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설득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무슨 재간으로 본선에서 이기느냐. 이게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상황을 다시 보자. 본선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판단이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낙연 후보가 나서면 이길 수 있다. 중도도 끌어올 수 있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들도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승리가 확실한 이 카드다. 그걸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데 안 먹히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답하신 측면이 좀 있겠습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고요. 방송 중 의원님 말씀하신 서른 의원이 언급한 대장동 의혹 관련 인식 여론조사는 경향신문 의뢰로 K스탯 리서치가 10월 3일과 4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책임이 더 크다가 50.6%, 국민의힘 책임이 더 크다가 31%로 나온 결과였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이었습니다. 이낙연 후보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입니다.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 한발